밤 12시가 되면 조용했던 폐자원 처리장이 수거차들의 엔진 소리로 활기를 찾는다. 이곳은 송파, 강남, 서초에서 수거한 폐자원이 모이는 곳으로 폐자원 중에서도 음식물,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연간 이곳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의 양만 14,000톤 규모다. 이 거대한 재활용품의 산속을 헤치며 홀로 고군분투하는 작업자가 있다. 쏟아나온 물품 중에서도 이곳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 등을 1차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밤잠을 쫓는 것보다 더한 고역이 있다고 하는데 비 올 때하고 눈 올 때가 좀 제일 좀 힘들어요. 물건이 젖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힘들죠. 젖어서요? 네. 뭐 옷도 젖고 손도 시렵고. 일하기에 가장 고된 날은 비나 눈이 오는 날이다. 거대한 양의 재활용품에 습기까지 더해지면 그 악취와 끈적임은 평상시에 몇 배가 된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안은한 씨는 묵묵히 맡은 작업을 해낸다. 어느 정도 수작업 선별이 끝나고 나면 중장비를 이용해서 흩어져 있는 재활용품을 한쪽으로 높게 쌓아준다. 이렇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온다. 오전 8시. 어김없이 폐자원 처리장의 정규 일과가 시작된다. 밤사이에 쌓아둔 재활용품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원으로 탈바꿈되는 현장. 1층부터 2층으로 이동이 되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재활용품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 선별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종류별로 분류가 된다. 모두 섞여서 2층으로 올라가는 물품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비닐,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병 등 크게는 10종류, 세부적으로는 29가지로 나뉜다. 비닐이며 병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쓰다가 버려진 온갖 것들이 쏟아진다. 서서히 선별 작업자들의 앞으로 이동하는데 각자의 위치에 배치가 돼서 지나가는 물품 중에 자신이 맡은 품목만을 골라내게 된다. 이 중 먼저 비닐류부터 분류를 하면서 비닐에 안에 담긴 것까지 꺼내놓는다. 여기서요? 예. 비닐. 이 안에 이런 거 다 빼내고 그래야 돼요. 대부분 비닐 안에 담겨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선별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 4명의 작업자가 투입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비교적 비닐이 선별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 작업자가 배치된다. 제일 경력이 없고요. 언니도 별로 안 됐고 저기 앞에 있는 분들 좀 경력 많아요. 10년 뭐 됐다니까. 선별해낸 물품은 구멍을 통해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아래쪽에 마련된 대형 박스 안에 종류별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선별장 안은 컨베이어 벨트의 이동 소리, 물품 고르는 소리, 모으고 압축하는 기계 소리 등 각종 굉음으로 가득하다. 밀려드는 물량에 숙달이 된 작업자들은 능수능란하게 자신이 맡은 품목의 제품을 선별해낸다. 특히 페트병은 처리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숙달자가 맡게 된다. 작업자의 손이 닿기가 무섭게 지정된 곳으로 들어가서 모인다. 다음 작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화한다. 전체 물량 중에 숫자가 많으니까
어지럽게 지나가는 각종 물품 속에서도 페트병의 목 부분만을 빠르게 낚아채서 지정된 자리에 정확하게 던져넣는 것이 노하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품목도 요즘에는 대부분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매립할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폐자원의 활용 문제는 우리의 터전과 자연 환경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배출되는 폐자원은 330만여 톤. 그중 약 57%가량이 재활용되고 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분류 작업. 하루 8시간 이상을 꼬박 서서 일을 하다 보면 어깨며 팔, 다리 안 아픈 곳이 없다. 팔이 좀 많이 아프시겠어요? 예. 팔이 아픈 거는 뭐 다들 다 아프니까. 그거는 뭐 아프다고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이제 안 아픈 거겠죠. 뭐.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류를 골라내고 나면 자석으로 된 컨베이어 벨트의 아래쪽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자력에 철성분이 있는 캔이 붙어 한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곳에선 20%가량만 기계가 처리하고 80%의 작업은 인력으로 해결한다. 다음은 병의 분류 과정이다. 병은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분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단계다. 백색 따로 하고 소주병 따로, 맥주병 따로, 갈색 따로 다 따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면 정신 못 훼손된 파병은 아래로 던져서 투입하고 형태가 그대로 있는 공병은 박스에 따로 모아둔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병들이 쌓여간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각종 병 제품이 섞여서 몰려온다. 자칫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하긴 사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장갑 2개씩 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죠. 일하면서. 안 그러면은 진짜 찔려가지고 그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 찔려봤는데 진짜 너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신의 손을 거쳐 버려지는 것들이 자원으로 재생산된다고 생각하면 보람되고 뿌듯하다. 이틀 같으면은 10,000개요, 10,000개. 10,000개가 넘게 성한 걸 골라내는 거. 폐자원 처리장에 잠시 고요함이 찾아온다. 기계도 사람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 작업자들은 휴게실로 모여든다. 악취와 소음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작업 환경이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퇴사율은 낮은 편이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뭐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면 김치 담가야지, 설거지 해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여기는 그거예요. PPP 자기 하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본인이 열심히 골치 아플 게 하면 없어요. 그냥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밤늦게 안 다니니까 좋고. 아, 그렇게 출퇴근 시간도 쫙 네. 하니까요. 뭐 식당 같은 데서는 밤 10시, 12시 제한이 없는데 가정적으로 아침에 딱 나와서 저녁에만 딱 들어가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그게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다정하게 해주고 또 여기 일하는 사람도 좋고 가족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근무 환경에서 힘든 일을 나누는 작업자들. 서로의 아픈 곳을 내 몸만큼 잘 알고 아껴줄 만큼 그 어떤 것보다 동료애가 끈끈하다. 이곳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꿈을 이뤄가고 있다. 우리 여기 또 월급 제때 딱 잘 나와. 월급 제놨다 저거 또 언니들 여기 언니들도 여기 집들어가고 또
이거 하면서 네. 우리 아들 대학교도 가르치고 나도 장가도 가르치고. 보내고 나는 지금 샀어요. 우리 이 그 어머니 이거 하셔가지고 집도 사셨어요? 네, 아파트 샀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틈틈이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이거 조금만 하고 나면 그래도 몸이 좀 많이 풀려요.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동료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다시 일을 할 에너지를 충전한다. 오후 작업이 재개됐다. 이제까지 골라낸 병만으로 커다란 유리산이 쌓였다. 병은 색깔에 따라 무색, 청색, 갈색으로 분리해서 선별한다. 병을 종류별로 아래로 떨어뜨리면 1층의 작업자가 트랙터를 이용해서 운반차로 실어 나른다. 나오는 양은 적지만 이 중 무색의 병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 이 병들은 재생산 공장으로 옮겨지는데 이후 잘게 부순 후 고온으로 녹이고 다시 모양을 만들어 새로운 병으로 재탄생된다. 유리 조각 하나도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하루에 이렇게 몇 차나 실으세요? 세 차. 세 차? 예. 한쪽에선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온 유리 정리의 한창이다. 바닥에 뒹구는 깨진 유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깨진 유리 때문에 위험하진 않아요? 아이고 위험하죠. 두꺼운 양말 있잖아. 두꺼운 양말. 양말이 이걸로 가고 깨져 있잖아요. 다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유리를 청소한 후 본인은 유리가 가득한 차량의 위로 올라간다. 운반 차량의 중량이 어느 정도 찬 후에는 위에서 작업자가 유리를 고르게 펴면서 편편하게 채워줘야 한다. 하지만 유리 파편과 먼지가 뒤엉킨 곳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기에도 아찔하다. 보통의 내공이 아니고는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없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흩어져 근처에도 다가가기 힘든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유리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이걸 유리를 우습게 알아야 되지. 막 이러면 더 다쳐요. 그래 자꾸 놀아야 됩니다. 흐름 있잖아요. 운만시 도로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망으로 단단히 덮어준다. 유리 운반 차량을 운전한 지 올해로 30년째. 이제 웬만한 상처에는 둔감해질 만큼 이력이 났다. 자꾸 놀아야 된다니까. 겁을 내면 일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새끼들 키우기 위해서. 애기 새 키워봐. 안 버려도 죽어도 일해야 돼. 평생 해야 되고. 아, 자녀가 셋이나 있으세요? 딸들 아들아. 왜 그래 또 와. 그의 무모하리만치 강한 용기는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저께가 내 생일인데 집에도 못 들어갔다니까. 일하고. 아, 지방 그렇죠? 갔다 오느라고. 지방 가시느라고 미역국도 또 못 드셨겠어요? 다 그래요. 하다 보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런 거. 상차 작업이 끝나고 난 후 차체와 징칼을 연결해준다. (30년) 경력의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한 차량분의 유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폐자원 처리장을 나선다. 이곳에서만 한 해 14,000톤가량의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이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 한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재활용품 중 본인이 맡은 품목만을 골라내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용품들을 선별하다 보면 별의별 것들을 다 보게 된다. 이거는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인 게 이런 건 다 골라서 먹는데 동물 같은 거 상에서 나올 때 동물 같은 수거 차량이 일괄적으로 걷어오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마구잡이로 내놓는 것이다. 각종 물품이 뒤엉킨 사이에서 맡은 품목만을 골라내리면 빠른 손놀림은 필수다. 자신의 앞을 지나치기 전에 순식간에 낚아서 제자리에 던져넣는다.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다 물건을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분간분간에 던지는 거예요. 비교적 온전한 캔과 비철류는 별도의 박스에 모아놓는다. 박스가 다 차면 캔, 병, 전문 선별 지파장으로 운반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플라스틱류다. 세부적으로는 음료수병, 생수병 등의 PET, 폴리에틸렌인 PE, 폴리프로필렌인 PP, 폴리스틸렌인 PS로 나뉜다. 종류별로 분류가 된 후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또다시 이동을 해서 압축기로 모인다. 보통은 물건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류는 그 무게에 비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원활한 운송과 활용을 위해 압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열과 가압에 의해 모양이 쉽게 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 40분? 30-40분 걸려야 이게 하나가 나와요. 가공이 쉽고 녹슬지 않으며 내구성이 양호한 플라스틱은 사용량이 많은 반면 자연 분해되지 않아 매립해도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소각 시에도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폐 플라스틱의 처리는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압축된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나와야 할 물건도 보이지 않는다. 중간에서 막혀버린 것이다. 안 나온다 이거.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빨리 손쓰지 않으면 밀려드는 자금량을 소화할 수가 없다. 어느 곳이 문제인지 찾아냈다.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 한 곳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엔 일일이 수작업으로 몰려있는 물건을 흩어놔야 한다. 막힌 부분을 해결하니 그제야 제대로 돌아간다. 종이나 캔, 비닐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옮기기 쉽도록 압축된다. 이렇게 압축된 게 몇 개나 나와요? 글쎄, 보통 뭐 한 20개? 이곳에서 선별과 압축 과정을 마친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은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산된다.
폐자원 처리장의 한켠에는 스티로폼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스티로폼은 완충성과 보온성, 경량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합성 수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버릴 경우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곳에선 스티로폼을 녹인 후 고체 연료로 만든다. 이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한 고체 연료는 5,000kcal 이상의 열량을 낼 수 있어서 열병합,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벽돌 공장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곳에 배치된 작업자는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계속해서 나오는 고체 연료를 그때그때 받아서 모양을 잡아줘야 한다. 이 작업을 할 때 손을 보호해줄 두꺼운 장갑은 필수다. 수질불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열이 난다고. 이게 더 덥지 여기는. 여기 열 나지. 이거 빼놓으면 여기서 열 나지. 또 이 자체에서도 또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더워요 엄청. 선풍기 이렇게 들어간대 그럼. 하나의 박스가 다 차고 나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주는데 돌덩이를 옮겨놓는 것과 같다. 몇 킬로나 돼요? 평균 한 20kg 나와요. 한 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양은 약 4만 톤. 그중 70%, 5천 톤 정도가 재생원료나 액자 등으로 만들어져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른 아침,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에서는 주민들이 처리 수수료를 입금하고 접수해놓은 수거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전송받는다. 주소와 함께 품목이 적혀 있다. 민원인들이 이제 그 본사에다가 그 접수를 해가지고요, 그 품목을 불러주면은 입금을 해주면은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다음날 그 수거를 한 그 작업 일지예요.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재활용품 수거가 이루어지고 이어 오전부터 대형 폐기물 수거가 시작된다. 대형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전제품, 가구, 냉난방기 등이 속한다. 실내 양정도가 한 15군데 정도 싣거든요. 무게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무게로 하면 한 1.5톤에서 2톤 정도. 수거가 끝나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폐자원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대형 폐기물은 책장, 옷장 등 목재로 된 것과 침대나 소파 등 천으로 된 제품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먼저 목재로 된 제품은 모두 파쇄 과정을 거친다. 이후 목재 처리 공장으로 옮겨져 재가공을 하게 된다. 안 부수면은 말이 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은 어차피 다 부숴가지고 톱밥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전국에서도 잘 갖춰진 시설의 이곳 폐자원 처리장은 들어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99% 이상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금속류와 목재, 천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엔 손이 더 많이 간다. 금속은 금속끼리, 목재는 목재끼리 일일이 분리를 해서 따로 처리해야 한다. 페인트통에 휘어진 손잡이 하나도 버려지는 것은 없다. 종류가 같은 것끼리 모아둔다. 가격대가 다 틀리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이 되고 고철은 고철대로 재활용이 되고. 가장 처리가 복잡한 플라스틱류의 재생산 과정을 따라가 봤다.
공장의 내부에는 압축된 폐 플라스틱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각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후 버려진 용품들이 또 한 번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까? 압축해서 옮겨온 플라스틱 재활용품은 재생산을 하기 위해 다시 풀어서 흩어놓는다. 한 작업자가 흩어놓은 물건들을 아래쪽 기계 안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게 지금 파쇄하는 작업입니다. 파쇄요, 파쇄. 이곳으로 들어온 모든 플라스틱 재활용품은 먼저 파쇄 작업을 거친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에 쓰시는 고추장이나 된장통 같은 거, 그리고 바가지, 깨지는 종류들입니다. 파쇄 과정을 마치고 잘게 부서진 후에는 배출되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묻은 때를 모두 벗겨내게 된다. 파쇄에서 올라온 게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세척을 하면서 쓰레기는 밑으로 가라앉아서 쓰레기로 따로 빠지고 재생 가능한 거는 콤배를 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쓰레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재사용될 부분만 선별된다. 이제야 알록달록한 고유의 색깔이 살아난다. 일단은 탈수를 해가지고요. 물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관을 통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탈수 기계를 거쳐서 물기를 빼낸 후에 건조된 재료가 관을 타고 커다란 탱크로 이동한다. 500kg짜리 포대에 깨끗하게 재정비된 재료를 받아놓는다. 위에서 쏟아지는 순간 압력에 얇은 플라스틱이 사방으로 날려서 작업자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다. 정확히 포대가 다 찼을 때 나오는 출구를 막아줘야 넘쳐서 고생하는 일이 없다. 담아온 재료는 다른 기계로 옮겨 쏟아 붓는다. 뭐 섞어주시는 거예요? 마스터배치라고 해가지고 색깔 내는 겁니다. 아, 색깔이요? 예, 컬러 작업. 이게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분쇄해서 백에 담은 거를 갖다가 여기 넣어서 건조도 시키고 배합도 하고. 이곳에서 색을 내는 재료와 섞이면서 다시 한번 수분을 제거하게 된다. 여기에 열을 가해서 녹여주면 새로운 색깔의 원료가 가느다란 줄의 형태로 뽑아져 나온다. 뭉치는 곳이나 잘못 나오는 곳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준다. 플라스틱 물질로 된 줄이 여러 가닥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차가운 물을 계속 공급해줘서 온도를 낮춰준다. 물통이 짧으면 이게 가다가 끊어집니다. 뜨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해가지고 안 끊어지게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수분을 최대한 털어주고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식으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기다란 실타래가 풀리듯 플라스틱 줄이 끝도 없이 나온다. 이때 고온의 상태로 기계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줄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뜨겁죠? 많이 뜨겁습니다. 이거 작업 오래 한 사람 치고 안 된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하다가 좀 데이세요? 여름에 많이 데이죠, 여름에. 여름에. 반팔 입고 하니까
이게 살에 닿으면은 비는 거죠. 줄의 끝을 따라가 보면 쉽게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완성품을 만날 수 있다.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폐자원 분야의 원석이다. 이제 각 공장으로 옮겨져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납품을 하면은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고 옷걸이도 되고 화분, 뭐 기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나옵니다. 땅속에 매립할 경우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폐 플라스틱.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며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재활용 센터. 이곳은 주로 대형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한 차례 재활용품 수거를 마친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선다. 사무실 철거 현장에서 옮겨온 각종 직기들을 내린다. 구형 제품들은 분해해서 필요한 부품만을 모아 사용하고 쓸만한 제품들은 수리를 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되판다. 어쩐지 무겁더라. 이날은 몇 달을 묵혀뒀던 구형 세탁기가 처리 대상이다. 위에서부터 분해를 하며 찬찬히 살펴본다. 이 세탁기는 왜 해체하시는 거예요? 안에 부속품 뺐으려고요. 부속품 다른 세탁기가 고장난 거 있으면 부속품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자, 하나 둘. 물이 들었어. 물이 들었어. 네. 자, 하나 둘. 구석구석 살펴본 끝에 쓸만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고장이 잘 나. 이게 저런 거는 할 때 팔면 얼마나 나와요? 부속값이 얼마나요? 한 3,000원. 네. 비록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네. 그거 끊어버리시죠. 네. 못 써. 못 써. 다 됐어? 아,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곳 재활용 센터에서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다. 한쪽에서는 커다란 농기계부터 지하수를 파는 시추기까지 고장난 물건들이 수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철이에요, 고철. 이 고철로 버려야 될 물건이거든요, 이것이. 고철로 버려야 될 물건인데 이걸 수리를 한 거죠. 갖다가 재활용. 이게 재활용. 이거 이제 외국으로 이걸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버려진 기계를 수리해서 꼭 필요한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네, 아프리카에 또 물 사정이 안 좋잖아요. 지하수가 안 좋으니까 저 옆에 있는 것도 한국에서는 안 쓰는 거죠, 저것이. 근데 저것도 고철인데 저걸 이제 수리를 해갖고 아프리카에 보내서 지하수 물 나오게 하려고 저걸 이제 수리를 해갖고 다 녹나있던 거 다 페인트를 다시 치는 거죠, 저것이. 한쪽에서는 굴삭기를 수리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니까 아주 험악했던 거를 오늘 우리가 산뜻하게 저렇게 이제 리메이킹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랬습니다. 떨어져 나간 곳은 떼우고 필요한 부품은 갈아 끼우며 멈춰있던 차량에 굴삭기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오도록 수리를 완수한다. 신차 대비 90% 이상. 왜냐면은 모든 동작을 할 때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능이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수시간에 걸친 굴삭기와의 싸움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보자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다각도로 운전을 해보며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 제일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세요?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났을 때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버렸는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내 기술과 이제 내 그 경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